네, 토마토 모닝쇼의 최종 투자 전략 시간 오늘장 모닝 2022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박주영 운용력과 첫 테이프를 끊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번 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 어땠나부터 간략하게 좀 정리해보고 들어갈까요? 예, 일단은 마지막 거래일도 그렇고 작년도 시장을 잠깐 되돌아보면 아, 그쵸. 예, 코스피 지수가 3.7% 올랐고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대비 2배 정도 상승한 6.7% 정도 상승을 했어요. 미국 증시 좀 덜 올랐네 확실히. 전반적으로 보면 글로벌 네. 시장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선진국 증시가 평균 20% 넘게 올랐고요. 반면에 신흥국 증시는 한 5% 정도 빠졌어요. 근데 신흥국 증시 중에서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가 좀 많이 빠졌고, 그랬군요. 반면에 또 신흥국 증시 내에서도 대만이라든가 인도 증시 같은 경우는 20%대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그렇죠. 전반적으로 국가별로 좀 차별화가 있었지만 특징은 선진국 증시 강세와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 중에서 국내 증시도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 국내 시장 자체가 상반기 때 상당히 강했고 하반기 때 약세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들이 느끼는 체감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 좋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안 좋은 국면 속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 중심의 차별화 장세가 작년도 시장의 특징이었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작년도 말에 시장을 좀 본다 한다면 배당락 이후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좀 하락을 했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8일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반대였어요. 12월 21일 이후로 코스닥 시장은 지금 8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이유 자체는 네. 계절적인 어떤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일단은 기관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했던 부분 자체가 배당락 이후에 금융 투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규모 매도가 나왔고, 네. 그동안 이제 대주주 양도 차익 과세를 회피하는 개인 개인들. 투자가들이 반면에 이제 배당락 이후부터 집중적인 매수가 유입이 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의 특징을 다시 한번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극명하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배당락 이전까지는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 집중적인 매수가 좀 나왔고, 네. 그다음에 배당락 이후부터는 완전 수급이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렇죠. 이런 네. 흐름이 전개될 거다. 제가 배당락 때 개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쪽에서 맞아요. 2조 원 정도까지 살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흐름이 딱 나왔습니다. 맞아요. 거의 1조 8천억 정도까지 샀고, 거의 도달했고. 이틀 정도 샀고, 매수 규모 자체는 이제 목요일 같은 걸 줄어들었지만은 이런 흐름이 네. 오늘도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이 다 팔린 건 이게 아니군요. 수급의 계절성이 특히 강하거든요. 연말 연초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또 이제 일부 매도 규모 자체는 금융투자 중심 프로그램 매도는 줄어들 거고요. 또 당연히 개인 투자가들 매수 규모도 좀 줄어들겠지만 이런 또 수급의 패턴 자체는 대체적으로 1월 이번 주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 정도까지는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알고 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예. 이런 흐름이랑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가 좀 되고 개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고 있지만은 개인 투자가들이 샀던 것 자체는 코스피 시장에서 거의 삼성전자를 이틀 동안 거의 6천억을 샀습니다. 이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와 관련된 큰 손들의 자금 자체가 삼성전자 쪽에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빠졌던 게 들어온다 그렇죠. 정도. 일반적으로 큰 손들은 네. 삼성전자를 많이 사거든요.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들 관련 종목들을 샀지만은 그들 네. 관련 종목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많이 출하가 좀 됐기 때문에 코스피는 별다른 개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그래서 같고요. 그랬군요.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주 종목들이 예. 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올라갔던 만큼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 이제 그 배당락 전에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고배당주 가지고 주식 투자 배당을 염두에 두고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거의 그렇죠. 배당금 4% 5% 먹으려다가 은행주, 증권주 같은 게 일부 종목 7% 8% 대신유고 같은 10% 넘게 빠졌거든요. 배당락에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얘기하셨죠. 네, 그렇죠. 제가 네. 그런 흐름이 작년 연말에 이틀 동안의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코스피 지수는 주간 단위라 1.2% 빠졌거든요. 네. 코스닥 시장은 2% 넘게 올랐지만 그런 국면 속에서 코스피 소형주 같은 경우는 또 올랐다는 거죠. 소형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중심에 하락했다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부분 자체는 8거래일. 그렇죠. 8개월 정도 올랐던 부분 자체가 이게 1월 효과가 코스닥 시장을 중에 중성 종목들로 나오는데 네. 1월 달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제가 12월 20일부터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그런 어떤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T 소부장 관련 또 종목들 뭐 DDR5라든가 패키지 기판 관련 종목도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평소에 얘기해 주셨던 그렇죠. 거네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예.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죠. 관련 종목도 주도를 했고,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 쪽에 빠질 수 컴투스 홀딩스를 중시한 게임주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일부 소재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 그다음에 앞선 때 대선 관련 테마 종목들 중심에 코스닥 시장 중소형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이 전개됐다. 작년 연말에 강세가 나왔던 종목들이 아마 오늘 이후에도 이번 주 이후에도 1월 달에도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강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주요 상승 종목들 특징 종목을 좀 보면 일단은 어떤 게 있었나요? 대형 쪽에서는 그래도 유일하게 좀 상승이 눈에 띄는 것 자체는 SK 하이닉스였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3% 아무래도 이제 올랐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에 따라 중국의 통제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가동률이 떨어짐에 따라 가지고 네. SK 하이닉스는 중국에 우시 공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사이익 같은 그렇죠. 거죠. 반사이익을 노리지 않겠는가. 그랬던 부분에서 SK 하이닉스가 상승이 전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코롱 생명과학을 제가 가끔가다 언급하고 있는 쪽인데 인보사가 임상 실험이 이제 재개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연말에 재개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가 됐습니다. 그랬구나. 재개가 좀 되면서 미국의 80여 개 임상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임상 실험에 들어가는데 네. 2023년도에 결과가 나올 거라는 전망이거든요. 알다시피 이제 인보사가 국내에서는 네. 임상 판매 중지가 됐지 않습니까? 안 줬잖아요. 네, 그렇죠. 당초에 제출한 자료와 다른 걸 성분이 해가지고 들어가고. 성분이 다른 네, 다른 게. 결과를 가지고 결과 도출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일단 미국에서 임상 실험에 좀 들어가서 본래 이제 코롱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아 판권과 중국 쪽의 판권을 가지고 낸 쪽인데 인보사가 이제 거래 중지가 좀 되면서 예. 부실 부분은 이미 다 털었습니다. 일단 만약에 임상이 성공한다 한다면 덤으로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롱 생명과학은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심리적으로 투자할까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네. 이게 믿져봤자 번져나가지고 만약에 임상에 실패한다 한다 하더라도 장부상으로는 다 부실 부분을 털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군요. 성공한다 한다면 주가가 한 단계 더 올라갈 더 내려갈 가능성이 때는 없다는 크죠. 관점이군요. 그런 관점에서 주가가 52주 신고가가 나왔다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 잘 나가는 종목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세요. 10일 한 달 동안 보니까 거의 50% 정도까지 급등을 했더라고요. 이 종목이 이제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종목이지만 특히 이제 포토레지스트와 관련된 일본과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국산화 그렇죠.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는 그런 소재 관련 부분보다는 예사가 이제 노스볼트라는 노스볼트 그렇죠.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로 있는 노스볼트 스웨덴에 있죠. 그 회사가 배터리 기가 팩토리 리튬 이제 배터리 생산에 성공을 좀 하면서 이 회사가 여기에 소재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현재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충분히 더 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 시가총액이 지금 3조 원이 안 되는데 싸네요. 그렇죠. 기가팩토리의 유럽의 최대 회사 노스볼트에 소재를 공급한다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대표적인 회사 NNF 에코프로라는 종목들이 시가총액 10조 8 정도 되는 거니까 이 회사 영업이익이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IT 소재 쪽에서 영업이익이 한 1,200~300은 하는 회사거든요. 이런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나간다 한다면 주가가 충분히 상승 동력을 확보하지 않겠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시장이 이제 움직였던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올해 시장을 주목할 수 있는 자체가 올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자체가 DDR5잖아요,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ISC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신고가가 나온 종목인데 즉 작년 연말에 신고가가 나온 종목들 자체는 올해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연결이 된다고 봐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DDR5 자체가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이 좀 될 건데 가장 DDR5 전환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ISC거든요. 소켓 테스트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신고가가 좀 나왔다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폴더포모와 관련된 종목들도 그 파인텍토닉스라든가 KH바텍이라든가 이 시간 제가 뭐 일월 효과에 폴더폰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주목을 하자는 쪽인데 네. KH바텍도 지금 거의 뭐 신고가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이게 지난주 움직였던 것들이 다 이런 어떤 올해 연초의 효과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 FSN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뭐 하는 같은데요. 회사입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 쪽에 주목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그러세요? 지난주 급등이 나왔던 주식이기도 합니다. 회사가 본래 이제 본업 자체는 종합 디지털 마케팅 그룹 회사예요. 근데 마케팅 회사.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NFT라든가 블록체인 쪽에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회사 쪽인데 상당히 작년도 영업이익 자체가 100억이 넘으면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이고 그렇군요. 아무래도 NFT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연초도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예. NFT를 통해 가지고 대선 자금을 모금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4차 산업에 집중을 좀 하면서 MZ 세대를 공략하겠다 그런 또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NFT 관련 종목들이 작년도 주목을 좀 받았지만은 작년도 같은 대표적인 종목인 컴투스 홀딩스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렇죠. 관련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확장 좀 되지 않겠는가. 여전히 주목해볼 만한 그런 이슈가 좀 되지 NFT.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신고가입니다. 로보티지라든가 로보로보라든가 로보스트라 종목들이 신고가인데로 지난주에는 로보티지라는 종목이 거의 10%대 가까이 급등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드림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강점이 있습니까? 이 종목은 본래 이제 네. 스마트폰 모듈 기업입니다. 네. 2019년도에 나무가라는 회사를 좀 인수했고 알죠, 모듈 기업. 알죠. 그 회사도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예, 시장이 예. 괜찮습니다. 나무가. 그다음에 이 회사 모 회사가 유니캐스트라는 회사는 라는 자율주행 관련 회사예요. 상당히 그렇게 괜찮습니다. 연결돼 세 개 회사가 묶여져 있는데 네. 예상한 이제 주가가 지난 주말에 올라간 이유 자체가 네. 거의 한 8%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갤럭시 워치라는 모델의 심박 측정 기계 회사가 그 헬스케어 그렇죠. 예. 헬스케어 장비를 관련해서 기술 개발해온 회사입니다. 이 카메라 모듈 플러스 헬스케어와 관련된 부분 자체가 새로운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올해 기술 융합이네요. 아마 단기 수익하면 네. 6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시가총액이 회사가 지금 그래 높지가 8천억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연말 시장의 특징은 한마디로 코스피 고배당 종목들 중심의 하락과 네. 코스닥 시장의 중성 종목들이 1월 효과를 겨냥해가지고 선침해가 좀 들어오면서 종목들 흐름 자체가 상당히 강했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21년에서 2022년으로 딱 넘어가는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던 게 간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월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파보겠습니다. 자,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일단은 그 1월 시장은 앞서 얘기했던 작년 연말에 수급 이슈가 강하게 지배합니다. 그렇군요. 거의 1월 중순 정도까지는. 결국은 작년 연말 진행된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계속 추출해가 좀 될 거고요. 예. 작년 연말에 좀 많이 나왔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한 2조 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좀 생각해 근데 규모 둬야 자체는 되네요. 많이 줄어듭니다. 예. 이틀 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게 이제 언제까지 나오느냐? 옵션 만기 때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대체적으로. 중순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또 부분도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개인 매수는 계속 아마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네. 개인 매수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순 이후부터는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부분 자체가 수급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번 예. 주까지는 개인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영향을 크지는 않겠지만은 다만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긍정을 오늘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외국인 수급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지난 작년 연말 마지막에 달러 인덱스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약세. 그렇죠. 95.6까지 떨어졌습니다. 96을 계속 유지가 좀 되다가 그렇군요. 예. 그래서 결국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저는 올해 시장 추진 자체 중요한 자체가 달러가 약세를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외국인이 오니까. 그렇죠. 작년도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엄청나게 팔았는데 대신 개인 투자가들 수급이 좋아서 커버가 됐지만 올해는 개인 투자가들 수급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 않거든요. 쉽지 않네요. 여기다가 IPO 물량 자체는 작년도 그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개인 투자가들이 유동성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 수급이에요. 따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네. 작년도에 20종 이상 팔았는데 팔 것 같지는 않다. 간혹 살 수 있는 흐름은 나오지 않겠는가. 장단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달러의 하락에 따라 가지고 외국인 수급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요인. 프로그램 매도 물량 자체를 외국인이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예.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형주 같은 경우 개인 수급이 여전히 연초에 강하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을 본다면 오늘 시장 자체는 나쁠 것 같지는 않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코스피장 같은 경우는 주도 업종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네.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반등이 전개될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의 관심은 1월 효과와 관련해 가지고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 쪽에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은 여전히 1월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IT 쪽의 소재, 부품, 장비, 그중에 핵심 DDR5 시스템 반도체, 그렇죠. 폴더블폰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ES 2022가 이번 주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죠. 자율주행, AR, VR 관련된 종목들, 로봇 관련된 종목들 이번에 핵심이 그거죠, 그렇죠. 주제가. 그렇죠. 그다음에 JP모 헬스케어 컴포넌스와 관련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작년 연말에 대체로 조금 주춤 거렸거든요. 예.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예. 작년에 워낙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는 좀 개인적으로 좀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이 진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뭐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네. 일부 오프라인은 취소가 되는 것 때문에 모멘텀이 좀 사그라들고 있지만은 네.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여전히 관심이고요. 관심이고 그다음에 여전히 앞서 얘기했던 메타버스라든가 NFT도 작년도에 계속 제가 아마 12월 달에 얘기했던 것들입니다. 이들 관련 쪽이 맞아요. 아무래도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시장에서 중심에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중순까지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죠. 저도 거의 다 외워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또 어떤 쪽으로 좀 관심을 좀 쏠려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쪽 보십니까? 예, 모멘텀 자체는 이제 세스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쪽이요? 자율주행 쪽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 마지막에서는 제가 로봇 관련해서 SPG를 얘기했는데 맞아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 이슈 자체가 세스 2022 쪽인데 가장 그 중에서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을 좀 주목을 표지 않게 자율주행 쪽의 종목을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일단은 이번 세스 2022의 핵심 자체가 아무래도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네, 그렇죠. 국내 기업들이 좀 많이 이쪽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쪽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작년 연말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것 자체가 애플카가 조기에 출시가 된다는 이슈 때문에 맞아요. 관련 종목들이 특히 인포뱅크가 주가 거의 100% 떴거든요. 어. 많이 떴습니다. 그랬군요.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여전히 보니까 올해도 자율주행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4단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5단계가 제일 끝이죠? 그렇죠. 이게 거의 다 왔네요. 그럼.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4단계까지 올라오면 억석이 가려지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그런 또 부분 쪽에서 올해도 여전히 세스 2022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애플카 모멘텀이 계속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관련 쪽의 시장의 기대치가 좀 올라가지 않겠는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반적으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국내 쪽에서 입사될 수 있는 종목들 보시게 되게 되면 준비를 해보셨네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현대오토의 뭐 대형주로서는 그다음에 만도,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과 관련된 MC넥스, 그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모트렉스, 텔레칩스, 인포뱅크가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올해 네. 실적 전망과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 그다음에 12월 달에 주가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떴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평균 20% 정도 언제로 떴고 맨 아래쪽에 있는 인포뱅크가 애플카 모멘텀 때문에 가장 많이 떴습니다. 단기간에 90%. 거의 100% 가까이 올랐던 주식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좀 제가 이제 저는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렇죠. 예.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위에 밑에서 한 세 번째 종목 된 모트렉스라는 모트렉스. 회사가 있는데 매출액이 4,374억을 올해 영업이 359억이고 시가총액 2,600억이거든요. PR이 왜 이렇게 낮아요? 9배 되는 수준인데 12월 달은 12% 정도 올라온 종목인데 이 종목을 오늘 관심 여부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골라오신 겁니까? 네, 그렇죠. 기술력도 충분히 있고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앞서 인포뱅크가 12월 달에 거의 100%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플카 모멘텀과 관련해가지고 두 종목이 이슈가 된 종목이 인포뱅크하고 모트렉스입니다. 모트렉스가 주가가 못 올라왔어요. 그랬군요. 인포뱅크가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네. 애플의 카플레이어와 그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모든 솔루션을 공급한다 그런 재료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이거든요. 차 안에서 할 수 있는 뭐 음악 듣고 내비게이션하고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근데 거죠? 이 회사도 예. 모트렉스 자체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문 기업입니다. 오디오, 비디오와 관련해가지고 인포메이션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 종목도
인포뱅크와 함께 대표적인 애플카 모멘텀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앞서 인포뱅크가 주가 많이 떴어요. 근데 인포뱅크 자체는 향후 시적 부분이 정해질지 모르지만 거의 이익 자체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예산은 거의 300억 이상의 이익을 내는 회사고 네. 밸류에이션 상으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산 이제 보험 자체가 이제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에다스라든가 네. 그다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거 좋죠. 이미 현대차 쪽에 매출이 80% 정도 되는 회사거든요. 맞네요. 예, 실적 자체도 표를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예. 예상한 이제 작년도에 매출액이 한 4,300억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매출액이 거의 30% 가까이 성장을 가까이 한 회사고 영업이익 자체도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올해 실적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500억 이상 넘어간 회사니까 기본적 분석상으로 상당히 싸고요. 또 회사가 전진건설 로봇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분 50% 갖고 있는 회사인데 예. 회사가 IPO를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좀 밀어놨거든요. 그래요? 이런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낮은 것 같고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네. 주가 자체가 좀 상당히 견주합니다. 20평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고 그러네요. 최근 6,300원대 저점에서 올라온 수준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는가. 매수 가격 한 6,600원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 작년 연체 고점인 8,800원이었는데 8,500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보시고 손절 가격은 6,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포뱅크에 이어서 모트렉스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싸기도 하지만 싼 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IPO에 대한 얘기도 있고 기본적으로 기술력까지 받쳐진다라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참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용역과 함께한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